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6일 금요일 시점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각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휴장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열린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4차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3,938명, 역시 4,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방역 수칙 조금 더 철저히 지키면서 일상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방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45% 하락한 2,96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8% 상승한 1,01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 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예정인데요. 12월 11일 오후 1시 의정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정석 위원님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 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 TV, 서울경제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 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목요일 날 시장도 별로 재미가 없었고 오늘 금요일도 비슷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미리 얘기를 했는데요. 뭐 주말이니까 그렇죠? 주중도 아니고 주초도 아니고 주말 쪽으로 가고 있는 목요일 금요일 쪽이다 보니까 목요일 날이 재미없다라는 얘기는 금요일도 볼장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어제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게임주들이 좀 잘 버텼습니다. 바로 NFT 관련주들이 잘 버텼는데 근데 오늘도 보니까 가는 애들은 좀 가는데 대부분 또 이제 또 밀린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죠, 차별화. 차별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많이 빠졌었던 이제 제약주들이 이제 조금 이제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고 그렇다면 크게 강하게 뭐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은 눈에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일단 대형주 좀 밀리고 있고 그래도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니까 후성하고 주성엔진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는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인데 어제, 오늘.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부터 먼저 볼게요. 자, 코스닥은 제가 어제 신의 한 수도 얘기했지만 그냥 도치 정도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은 아무 그런 뭐 위험 없이 그냥 금요일 특성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그냥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저점을 그어보면 여기가 이렇게 지지되는 위치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서 여기만 잘 마무리하고 움직이면 다음 주에서 반등 주면서 이쪽으로 다시 올라갈 모양새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특별히 뭐 폭등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해외 시장이 급락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급락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오늘 뭐 도치 정도나 아니면 살짝 뭐 0.3, 4% 정도 올라가거나 뭐 그 정도의 도치 정도 모양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의외로 생각보다 얘네들이 올라가겠다라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면은 땡큐고요. 근데 그게 되면 좋을 텐데 뭐 그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그냥 얘네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코스피가 지금 장 초반이라서 조금 밀리는 건지는 좀 봐야 되지만 이게 여기를 지금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를 코스닥처럼 지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까지 잘 보세요. 종가까지 꼬랑지 달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를 해놓으면 그나마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되는 자리인 건데 자, 어쨌든 오늘 지금 이 장중에서 좀 이탈을 하고 있죠.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래 종목들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왜냐면 코스피니까. 그래서 코스닥은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틸 만한데 코스피가 지금 내려왔는데 그럼 여기로 내려온 상태에서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를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싸움은 2,95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950을 깰랑말랑 하는 위협도 아예 안 주는 게 좋은데 일단은 오늘 내려왔다라는 게 일단은 이게 어제보다 더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요렇게 아까 여기 좀 전에 빨간색 있죠? 요 빨간색. 요것처럼 요렇게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얹히면서 이렇게 살살 움직여야 뭐 그냥 오늘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데 그렇다 그래서 두 다리를 못 뻗을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잘 째려보고는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이게 깨지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두 다리 쭉 뻗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깨지면. 이 자리가 2,950입니다. 아직은 안 깨졌으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제일 편안한 거는 오늘 살짝 들어주면서 종가 부분에서 들어주면서 뭐 플러스 0.3, 뭐 0.2, 뭐 어쨌든 간에 보합권 이상으로만 좀 들어주는 모양이 나와야 다음 주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얹혀야 되는데 살살 깼다라는 얘기는 밑으로 밀리면서 2,950이 깨지면 그때는 종목들이 좀 빠집니다. 그 2,950이 깨지면은 어쨌든 빠지긴 빠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폭락은 안 나와요. 그래도 박스권이니까. 근데 진짜로 큰일 나는 자리는 2,900인데 근데 여기는 왜 생각을 안 하냐면 이렇게 깨지려면 종목들이 참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뭐 와장창 무너질 텐데 그러려면은 미국 시장 물론 휴전이었다고 하지만 얘네들도 와장창 무너져야 되고 뭐 독일 시장도 와장창 무너져야 되고 유럽 시장도 와장창 무너져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도 와장창 무너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또 들어준단 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들어줘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쟤네들 해외 시장 흐름을 봤을 때서는 우리나라 시장 약하기는 해도 2,900이 무너지면서 와장창 무너지는 시장은 안 나올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재미없게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재미없잖아 지금 시장, 그렇죠? 가야 될 애들이 안 가고 맨날 주성 엔진하고 후성만 맨날 올라가고 가는 애들만 가고 게임주만 맨날 움직이고 이런 장이 계속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일단은 이게 조금 재밌는 장으로 바뀌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양봉이 나오면서 이걸 올려 타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모양을 안 주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재미가 없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설명해 드린 거고 이게 올려 타야 돼. 그러니까 오늘 종가까지 해서 이렇게 올려 타면 만약에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종가 매수로 종목을 사서 넘어가면 좋습니다. 올라타면 근데 올라타지 않으면 그냥 오늘은 그냥 관망. 그러니까 버티기, 굳히기 작전으로 어차피 폭락은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버티고 가져가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해놓고 그냥 버티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양봉으로 뻗치면서 위로 이렇게 올려타면 이게 뭐 오늘 나오든 근데 오늘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월요일 날 나오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뭐다? 관망. 왜? 더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지켜봐야 된다. 2,950이 깨지면 조금의 충격은 있을 거다. 2,950이 지금은 안 깨졌으니까 관망하자. 자, 이제 정리됐죠? 그래서 2,950이 깨지면 충격이 있을 거니까 충격에 대비를 하시고 아직 안 깨졌고 오늘 종가까지 들어줄 수 있으니까 계속 째려만 보면서 관망하면서 무슨 종목으로 바닥에 있는 애들. 그래서 최근에 게임주들 바닥에 쭉 떨어진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주워 담고 그다음에 엔터주 같은 경우들도 지금 원래부터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바닥이니까 그런 애들은 차라리 버티고 있으면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2%, 3% 떨어지면 나중에 몇 프로 올라가면 돼요? 20% 올라가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거 대비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버티면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느낌이 우중충하게 슬슬슬 밀려 내려가는 코스피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은 아무 잘못 없는데 코스피가 밀린다라 그러면 코스닥도 같이 한번 밀어볼까 해갖고 같이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좋고 코스피가 살아나는지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버틸 거면은 차라리 IT 부품주 조정시 매수를 기다리시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삼각편대라고 이름 져준 거 있죠? 그래서 게임주, 엔터주, IT 조정시 차라리 그쪽을 보셔라. 박스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2,900이 깨져서 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면 또 올라갈 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떨어진 게 며칠 떨어졌죠? 1, 2, 3, 4일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전에서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일 떨어지고 여기도 한 12일 떨어지고 12일 떨어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6, 6일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날이 더 많고 올라간 일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떨어지는 일이 6일이고 올라가는 일이 12일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볼 텐데 빠지는 기간도 크고 폭도 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돈을 막 벌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시장이라는 건 맨날 떨어지지 않고요. 많이 떨어지면 또 많이 또 올라가게 되고 지금은 떨어지는 일수가 더 많고 올라가는 일수가 적지만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떨어지는 조정은 작고 올라가는 일수가 많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은 언제 찾아올지는 저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얘기를 할게요. 근데 지금은 모양만 만들고 있고 폭락은 없고 그냥 종목들만 꾹꾹 누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버틸 종목들은 찍어드렸으니까 그런 애들에서 잘 버티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잘 힘내시고요.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관망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게임 엔터주 바닥 종목들 공략해보자. IT 부품주 조정 시 매수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키스트 3.6% 달성했습니다. IHQ 3.3% 수익률 성공했네요. 넷마블은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IHQ 12.9%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510%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후성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이 나쁘진 않다 그랬어요. 안 움직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속상해서 그렇지 가는 애들은 잘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답답한 요 시장에서 차라리 아싸리 그냥 강한 종목으로 공략을 해버리면 오히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이 시장에서는 차라리 아싸리 그냥 강한 종목으로 역으로 공격을 쳐버리게 되면 오히려 수익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성을 가지고 나온 건데 가격 전략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폐역 종목들 들었던 것들 쭉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 강한 종목들 위주로 얘기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이번 주에서 주성엔지를 얘기했죠. 바닥주 아니에요. 강하게 떠 있는 종목인데 잘 갑니다 지금. 오히려 그쪽으로 공략한 사람들이 이번 주에서 깨질 자리가 없었죠. 계속 올라갔으니까. 거기다가 어제는 카카오 게임즈 얘기했죠. 그것도 바닥 자리가 아니에요. 최근 바닥에서 70%, 8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차별화장이라서 시장이 말을 안 듣잖아요. 폭락장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후성, 카카오 게임즈 굉장히 위험해요. 80%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락장으로 되면. 근데 지금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강한 놈을 골라갖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봤을 때서는 고점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개인들이 안 건드리죠. 맨날 팔죠.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오늘도 그래서 후성을 가지고 나온 거니까 아싸리 시장에 역을 치는 아싸리 강한 종목으로 후성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종목들 폐역 종목도 드렸던 것들 AS 리뷰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자, 매수 가격은 안 들어왔어요. 조정받으면 싸게 사자 그랬는데 왜냐면 저는 좋은 종목은 찍어드렸죠. 이게 좋다라고 아주 그냥 단호하게 찍어드렸어요. 뭐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좋은 종목이라고 올 1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후성만큼 갈 것이다. 그리고 2만 원은 갈 것이다. 계속 얘기하면서 왔고 최근에 빠질 때에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조정받지만 결국은 갈 것이다. 후성 다음은 주성이다 하면서 하여튼 주성 엔지니어링을 계속 강하게 얘기했고 최근도 이게 좋아서 얘기를 했던 건 맞는데 저는 아무리 좋아도 싸게 안 내려오면 추천을 안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사라, 이쪽으로 내려오면 안 내려왔을 뿐 강하고 좋은 종목은 맞죠. 그래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미도달 됐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 7월달, 8월달 상담받았는데 기존에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 지금 던져야 되나요? 아닙니다. 던지지 마세요. 가져가면 2만 원 갈 거예요.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미 절반을 팔았다면서요. 나머지 갖고 있다면서 그거는 2만 원까지 가져가세요. 이런 상담만 해왔던 때에서 버티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2만 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뭐 2만 원 조만간에 갈 것 같아요. 굉장히 수급도 좋고요. 어쨌든 이게 조정받으면 다른 거 다 모든 일처리 다
제쳐두고 얘부터 사야 됩니다. 기가 왜곡인데 사는 거 봐봐요, 지금. 지금 시장 하락장도 아니고 봐봐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많이 삽니다. 이거 만약에 조정받으면 사야죠, 사야죠. 12,000원은 지금은 이제 불가능할 것 같고 13,000원, 14,000원만 내려와도 일단은 이거부터 사야 돼요, 지금. 이거 2만 원 가게 생겼어요, 지금. 수급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IT 섹터들도 얘 말고 다른 애들은 지금 다시 조정받고 있지만 얘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좀 조정을 더 받아야 돼요, IT 섹터들은. 그래요. 어쨌든 주성엔진은 가격 미돌달됐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수익 많이 났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IHQ를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동시에 얘기했는데 화요일날 추천했던 가격 대비로는 12.9%가 수익이 났던 거고 시간의 상한가를 갔었고 이날도 1,830원까지 갔으니까 좀 더 올라갔던 거죠. 올라가는데 지금 죄다 밀렸죠. 자, 지금은 종목을 두 가지로 양분을 하면 바닥에서 끌고 갈 종목과 그다음에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치는 것과 두 가지를 공략하면 되는데 지금 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펄어비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같은 애들도 있을 것이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후성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떠 있는 상태에서 매매 대응을 하면은 수익이 빨리 납니다. 왜냐면 얘는 이미 벌써 달리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수급도 좋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눌림목 저점만 잘 매수하면은 깨지기보다는 물려도 수익 날 가능성이 높고 잘 오르는데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후성이 지금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여기서 100% 이상 수익 나기에는 이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바닥에서 455%가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100% 더 올라가면 밑에서 산 사람들은 1000% 넘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바닥에 있는 사람이 1000% 이상 수익이 난다? 그때 당시만 해도 시가총액 5천억 정도였었는데 그러면 이게 5천억에서 이게 시가총액이 그러면 4조가 늘어날 텐데 여기서 100%가 수익이 나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 적당히 올라가면서 수익을 지금에 사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IHQ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없죠. 근데 단점은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이거를 누르고 또 누르고 개인들이 지겨워도 누르고 더 지겨워도 누르고 이러면서 개인들이 아이씨 안 되겠다 손절해도 누릅니다. 파란데도 누르고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다 겪고 올라가는 게 원래 바닥주예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언제 올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저점만 잘 지지가 되면은 누르고 안 올라가도 나중에는 결국은 초록뱀처럼 올라갈 거고 후성처럼 올라갈 거라 그랬어요. 자, 과거에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치킨 종목으로 예전에 그때 저녁 방송했을 때에서 그때 그 박 PD님이 있었죠. 박 PD님이 이종 전문가가 치킨 종목을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줬던 종목인데 작년 8월달, 9월달이었죠. 이때 여기서 줬는데 이게 빠졌죠. 빠지고 나서 한 24%까지 빠지고 나서 이게 복구가 됐는데 하여튼 2달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2달 넘게 걸려가지고 복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감사합니다 해갖고 이제 치킨 종목을 이제 팔았는데 절반만 팔라 그랬죠. 왜? 이게 바닥 종목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크게 간다 그랬더니 그게 다시 떨어지니까 또 사람들은 이제 또 힘들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바닥에서 이렇게 눌러놓으면 몇 달 고생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바닥주들은 비슷해요. 바닥에서 그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정말 망할 것 같으면은 바닥이고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냥 빨리 던지고 말아야지. 근데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비전과 전망이 괜찮으면 한 몇 달이 걸리지라도 갈 때가 되면 가거든요. 근데 OTT 관련주들 전망이 좋으니까 이게 뭐 설사 뭐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안 간다 한들 나중에는 분명히 빛을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세력들이 글쎄요, 이걸 당장 땡겨주면 좋겠는데 오늘 장 분위기는 오늘 엔터주들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뭐 파란색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오늘은 안 움직일 거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 정도를 각오를 하고 뭐 보유는 되는데 근데 이 방송의 특징이 어떤 거죠? 5일 동안 안 가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안 가면 뭐 하자? 새로운 표육 종목으로 갈아타자. 만약에 다음 주에서 IHQ를 가지고 나오면 이걸 던졌다가 그러니까 손절을 했다가 근데 지금 아마 손절은 아닐 거예요. 샀던 사람들은 다 지금 수익이겠지. 수익 실현을 하고 다음 주에 또 주면 또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뭘 샀는데 1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물려있는데 1년 동안 물려있는 건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왜? 모든 종목은 5일 안에 안 움직이면 새로운 표적 종목으로 갈아타자. 그럼 5일 이상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 날 때도 5일 이상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 불안하면 절반을 팔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어제 그저께 샀던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당연히 했겠죠.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절반 팔든 절반 이상을 팔든 팔라고 했으니까 판 사람들은 팔았을 거고 욕심낸 사람은 아직까지 갖고 있을 텐데 지금도 수익이니까 불안하면 지금이라도 절반을 팔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 움직이면 비중을 더 줄여서 다른 표적 종목으로 갈아타면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게 본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게 본다라는 얘기지 방송의 취지에서는 5일 동안만 보유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이건 뭐 나중에 뭐 빠졌을 때에서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 안 나와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수익이니까 지금 팔면 되니까. 자, 그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제 얘기했었던 카카오 게임즈. 수익 날 때 팔면은 안티가 안 생깁니다. 오히려 팔고 나서 많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면은 찬티가 많이 생겨요. 사람들은 다 털렸는데 후성처럼 455% 올라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수익 날 때 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렇죠? 안 팔고 버티라 그러면 안티가 많이 생겨요. 근데 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찬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반을 파는 거예요. 무조건 수익 나면. 자, 카카오 게임즈는 어제 매수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한데 이거는 뭐 못 사지만 이게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게임빌도 그렇고 흐름들이 좋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서 뻔하죠. 이쪽 애들이 강한 상태에서 이걸 뭐 개인들이 사겠어요 지금? 개인들은 팔고 있겠죠. 지금 시장이 이 분위기에서 개인들은 안 팔고 어떻게 버팁니까? 팔고 있겠죠. 그럼 그 물량들을 누가 받아갈까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받아가겠죠. 그럼 다음 주에서 게임빌이나 카카오 게임즈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에 있는 게임즈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는데 근데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은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빠지고 있는데 저 대장주들이 살아 움직이면 다음 주에서는 저 바닥에 있는 게임주들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은 미도달됐지만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게임주를 공략하는 사람들은 잘 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급등명중한 종목 후성 뭐 짧게 찝고 그다음에 오늘의 표적 종목도 후성이니까 전략을 바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후성은 작년부터 많이 추천했고요.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최다 출연 종목이죠. 출연 종목이고 이게 뭐 4,800원에 추천했지만 5,000원, 6,000원, 7,000원 아주 지겹도록 추천했는데 지금은 잘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바닥에서 100%, 200% 올라간 제 추천주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이거 얘기해봐야 뭐 합니까? 바닥에 있는 사람들만 수익 많이 나갖고 그 사람들만 좋지. 고점에 많이 사다 물린 사람들은 기분 안 좋아질 텐데. 그래서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계속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고점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건데요. 근데 왜 오늘 얘기를 꺼내느냐? 가는 것만 가요 지금. 가는 것만 가고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수급을 보면은 지금 계속 얘네들이 사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을 차라리 고점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사봤자 뭐예요? 사봤자 계속 빠지긴 하고 말도 안 듣고 올라가지도 않고 맨날 누르긴 하고 아주 지겹죠. 그렇죠? 바닥에 있는 애들은 지금 다 그래요. 다 비슷합니다. 바닥에 있는 애들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또 안 가고 갈 것 같은데 또 누르고 갈 것 같은데 또 누르고 아주 지겹도록 이렇게 하는데 고점에 떠 있는 애들은 고삐가 풀려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도 올라가고 가지 말라 또 올라가고 어느새 내려와서 이제 빠지나 보는데 또 올라가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요.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하고 완전 틀리죠. 바닥에 있는 애들은 올라가야 되는데 또 내려가고 올라왔다 싶으면 또 내려가고 또 올라오면 이번에 진짜 가겠죠. 또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바닥주들이 지금 꾹꾹 누르는 상황인데 올라가 있는 종목은 이거 막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팔고 나가야지 해서 떨어지나 했는데 또 올라가 있고 떨어졌나 했는데 또 올라가 있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 매수 가격은 이거보다 좀 싸게 사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밀릴 때 24,000원 정도로 밀리면 물론 오늘 안 내려오겠지만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매매로 노리는 사람들은 24,000원으로 밀리면 이거를 매매를 공략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절 라인은 좀 잡아드려야지 그래도 고점에 떠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건 제가 안 잡아드리는데
22,500원짜리가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깨질 거예요. 기가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밑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싸다고 이거 여러분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싫어할 거기 때문에 밑으로 깨진 않을 거고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보여서 24,000원 정도 내려오면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의 표육 종목은 후성이었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그리고 이번 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후성 만나고 왔습니다. 요즘 가는 게 더 간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눌림목 패턴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4,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도 잡아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2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EM코리아요. EM코리아 5,400원에 10%요. 5,400원에 10%. 네. 오늘 갭상승을 떴다가 확 올라갔다가 확 밀렸는데 네.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 나왔네. 이런 모양이 나오면 참 고생하는데. 5,400원이면은 사신 지는 꽤 되셨네. 한 5개월 정도 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수소차 이제 섹터인데, 이가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오고 또 윗꼬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뭐 뻔하죠. 뭐 뉴스를 안 찾아봐도 뭔가 뉴스가 나왔으니까 저렇게 움직이는 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뉴스에 이걸 갖고 있는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걸 그 뉴스에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고 이 모양이 나오면 계속 요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신성인지도 그렇고 얘도 그렇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저 안에서만 움직여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거를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요 박스권을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의 요 모양은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5,000원을 돌파를 하면 저는 좋은 얘기로 바꾸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만약 내일이라도 5,000원을 돌파하거나 다음 주에서 5,000원을 돌파하면 이 종목 살아났네요. 자, 이거 아주 좋아졌는데요. 이제 5,000원 돌파했으니까 이제 6,000원, 7,000원 가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 모양으로서는 5,000원 돌파 못하면 계속 밑으로 밀리고 뭐 폭락은 뭐 쉽지는 않아요. 뭐 지금 시장이 뭐 폭락하는 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점 하단은 한 4,000원 정도로 보이고요.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박스권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우하향 박스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살아날 때까지 그냥 간만히 갖고 있는 방법밖에.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완전히 고점에 떠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제 손절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올라가고 빠졌고 올라가고 빠졌고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얘가 뭐 4,000원을 찍든 뭐 4,500원을 찍든 4,200원을 찍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돌려서 뭐 내년에서 살아서 올라와서 5,000원을 돌파를 해주면 그때서부터는 올라갈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미 많이 5,000원이 빠졌고. 고비네요. 뭐라고요? 보이죠, 그렇죠? 5,000원이 고비네요. 그렇죠. 거기다 고비고 만약에 손실이 없다, 뭐 수익이다 그러면은 일단 조금이라도 들어주면 뭐 파는 게 정답인데 5,400원이면 손실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손실이 10% 안쪽만 줄어들어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지만 뭐 이 정도 떨어졌으면 다음 주에서 또 반등 한번 노려보세요. 뭐 4,700원에 4,800원만 들어줘도 보니까 손실이 한 10% 안쪽에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오면 비중을 줄여야 되나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저 5,000원을 못 뚫으면 저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줄줄줄줄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정말로 버틸 생각이 있으면 4,000원까지 생각을 해보고 버티겠다. 나중에 쭉 빠지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 돼서 나중에서 보면 역배열 급등주 패턴을 보면 쭉 빠졌다. 이거 너무 오래 걸렸죠.
쭉 빠졌다. 여기 보면은 2014년도에 이렇게 1년 동안 빠진 다음에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 돼서 바닥에서 40% 올라간 적이 있고 여기는 몇 년 동안 빠졌으니까 바닥에서 170% 올라간 적이 있고 여기도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 돼가지고 1년 동안 빠지니까 여기도 많이 올라갔죠. 24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빠져서 지금은 안 좋은 모양이지만 나중에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게 되면 얘가 이전에 있었던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처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10,000원도 갑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네. 몇 년이 걸릴지는 저도 모르지만 바닥에서 쭉 하고 몇백 프로 올라가는 자리가 나중에는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기약이 없는 조정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덕성. 덕성. 네네. 덕성.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8,000원에 10%입니다. 18,000원에 10%. 네, 지난주에 올라가지 싶어서 샀더만은 올라간 시점에 샀다고요? 올라갈까 싶어서 아. 딱 걸려 있긴데 샀는데 막 내리네. 일단 전저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뭐 급락할 느낌은 안 드는데 계속 횡보는 할 것 같아요. 추가로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점 깨지면 추가 매수한 거 손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점 깨지면 그 다음으로 떨어진 자리는 10,000원입니다. 네, 지금 10,000원으로 추가해서 떨어지면은 네. 지금 자리에서 몇 프로 빠지냐면요. 10,000원으로 떨어지면 한 40% 떨어져요. 그럼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보다 손절이 더 지켜봐야 되나요? 추가 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손절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네네.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저점이 지금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게 지지를 해주면 이게 바닥에 대해서 반등 주면 뭐 2만 원? 뭐 이 정도까지는 네네.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간다라고 얘네가요. 얘네들이 액션을 네네. 취하면서 올라오면. 근데 목표는 2만 원 볼까요? 그쵸. 근데 네. 아차 해가지고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제 밑에가 횡해요. 없어요. 그러면 10,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떨어지고 세게 떨어지면 5,000원도 떨어져요. 5,000원 떨어지면 지금 자리에서 67% 빠지는 거고요. 10,000원까지 네. 떨어지면 40% 떨어진 자 보이니까 사는 건 좋은데 저점이 깨져버리면 그때서는 무서우니까 손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치 대선 테마주예요? 이거요? 네네. 저는 정치 테마주 좋게 안 보는데 정치 테마주 과거의 덕성뿐만 아니라 얘 많이 엮였어요. 여기저기에. 제가 알기로는 덕성이요? 이게 정확하진 않는데 이게 아마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저도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매수해놓고 나니까 아마 좀 텔레비 방송 보니까 그렇다 해서 저도 대선 테마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맞네요. 올해 이게 그 윤석열 차트가 테마로 좋아서 되어 있는데 들어갔는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덕성 자체로만 보시면서 가져가다가 그러다가 윤석열 테마에 엮여서 가주네 그러면은 고마운 거고 아니면 그 말인 거고 네네. 거기에다가 주가의 가치를 넣어갖고 이걸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난 차트가 딱 올라갈지 몇 점이다 싶어서 지난주에 샀는데 그거는 그렇게 판단해서 샀으면은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조심을 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점이 얼마입니까? 저점 일단은 15,000원짜리인데요. 네네. 고저리가 깨지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고자리가 깨지면 가 있는 것도 손절을 할까요? 갖고 있는 거는 14,000원 깨질 때.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면 15,000원에서 손절하시고 가지고 네네. 있는 거는 14,000원 깨지면. 근데 그 자리가 쉽게는 안 깨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대선 관련주들이 아직 네. 분위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내년까지는 남아 있어서 그래서 뭐 2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뭐 떨어질 가능성은 쉽지는 않아요. 뭐 이상한 이슈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급락을 하거나 뭐 탈당한다 뭐 이런 얘기만 안 나오면 근데 외국인 그 수급 같은 건 어때요? 뭐 그냥 사는 별로예요. 그냥 그닥그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예, 좀 봐봐요 지금. 그냥 앙상하잖아요 지금. 뭐 그닥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밑에 보니까 나 이거 하더라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 좀 많이.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손절만 잘 지키면 된다는 얘기고요. 네네. 손절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이고요. 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자, 지금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9만 원에 25%. 일단 차트적으로는 이 자리가 깨지면서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건데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세력들은 언젠간 나중에 11만 원, 12만 원, 17만 원, 20만 원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떨어진다 그래서 세력들은 고민을 1도 안 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20만 원 갈 건데요, 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혹은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 6만 원에서 놀 거기 때문에 그게 걱정인 거죠. 왜냐면 카드값도 나가야지 이동 계속 깨져 있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과정이라 올해 내에서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정말 뭐 심각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1년, 내년 하반기까지도 그냥 6만 원 생각하세요. 차라리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세요. 내년 12월 달까지도 6만 원에서 못 올라가고 계속 여기서만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다가 분명히 얘는 6만 원을 찍든 5만 원을 찍든 최악의 경우까지 갔다가 저는 결국은 10만 원, 12만 원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한국전력처럼 생각하세요.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같은 애들 보면 안 갈 때는 참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올라갈 때는 어느새 또 올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에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만 보면 계속 떨어지는 칼날처럼 보이고 맞아요. 단기적으로 떨어진 칼날이에요. 떨어진 칼날처럼 보이고 6만 원까지 떨어질 모양을 보이는데 맞아요.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건데 이걸 단타 대응하겠다. 그러면은 벌써 손절하거나 지금도 손절을 해야 되지만 단타는 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밑으로 떨어져도 결국은 11만 원, 12만 원으로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을 두고 보고 그냥 버티세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 특히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은 그런 관점에서 버텨야 할 수익이 나지 이거를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수익 내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거의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저점 바닥에서 던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2년, 3년 지나가다 보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대형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후회하죠. 아, 그냥 다른 데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이거나 그냥 계속 사거나 이런 걸 이렇게 모아놓고 한 2년만 버텼으면 큰 수익이 났을 텐데 이런 경우들이 흔해요. 이게 개별주가 아니고 대형주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는 보유, 단기는 손절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이번에 문자 종목으로 키네마스터. 자, 요거는 차트가 좋네요. 매수 가격 47,480원에 24%.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괜찮은 모양새를 갖고 있으니까 좋은데, 야, 이게 47,000원이면은, 이거는 좀 많이 물려갖고, 좋다 한들 이거를, 그렇다 추가 매수하기에도 지금 바닥에서 60%나 올라갔거든요. 64%, 정확하게 67% 올라갔네. 바닥에 67% 올라가서 추가 매수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갖고는 있으세요. 3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3만 원 넘어가서 지금 거래량이 더 실리면은 4만 원까지도 욕심내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잘못했다가 추가 매수한 다음에 20% 빠지면은 또 마음 아프니까 조정 시는 추가 매수가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냥 보유하시고 3만 원에서 다시 한번 또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중간 시황 잠깐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후성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게 더 가는 장이고 눌림목 패턴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4,00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는 1.97% 상승하면서 25,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가로는 2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시장은 좀 살펴보면요. 현재도 계속해서 양시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바이오주,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41% 하락한 2,96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6% 상승하면서 1,01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의 흐름보다 지금 몇 시죠?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괜찮네요, 생각보다. 만약에 밀려도 크게 안 밀릴 거를 예상을 했지만 지금 이 정도면 흐름은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아마 개인들이 체감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공포일 거예요. 왜냐면 전 종목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도 한 620개 정도 넘게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932개. 아마 아까는 좀 더 빠졌을 것 같은데 빠지는 개수가 월등히 많죠. 그리고 이게 벌써 며칠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그 누적된 타격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공포를 더욱더 옥죄할 것 같은데 왜 그나마 시장이 저는 지금 그렇게 급락할 것 같지 않고 괜찮다고 얘기하냐면 시장이 정말로 무너지거나 죽을 때에서는 떠있는 종목들이 무너집니다. 자, 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시장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고 지금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었던 떠있는 애들은 잘 가요. 자, 펄어비스 4.5%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후성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돌파하려고 힘쓰고 있죠. 거기다가 게임빌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오늘 지금 4%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떠 있는 애들은 잘 갑니다. 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어때요? 세죠,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떠 있는 종목들은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지금 강하게 떠 있는 애들 중에서 밀리고 떨어지는 애들도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떠 있는 애들은 오히려 지금 강하게 지금 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만 안 가냐면 꾹꾹 누르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럼 시장이 박살날 생각이 있으면 고점인 종목들을 얘네들이 처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개인들한테 놀리는 거예요. 잘 봐봐라. 자, 주성 엔진은 잘 가지. 너네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거 갖고 있지 말고 빨리 올라가 있는 걸 빨리 이걸 빨리 사. 이것만 갈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것만 가면 이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바닥에 있는 애들을 손절을 하고 저걸 따라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에서 절충안이 뭐냐면 게임주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게임주 쪽은 매매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엄한 거 바닥에 있는 거 괜찮은 거 차라리 냅뒀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팔 수 있는 건데 괜히 그거 팔았다가 이상한 고점에 있는 거 사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크게 물려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누르는 거지 지금 시장의 종목이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라서 저 코스피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코스닥인데요. 여전히 코스닥은 그냥 양호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오늘 금요일 날 이 정도로 마무리만 해주면 얘는 기특하게 잘 마무리하는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밀릴 것 같은 모양새를 음봉으로 쭉 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이제 다시 아래 꼬리를 살짝 달면서 지금 반등은 줄라 그러고죠. 뭐 반등 주면은 땡큐인 거고 반등 안 주고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돼도 월요일 날 올라가면 되는 건데 어쨌든 올라가 주면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은 주도주들이 살아있고 게임주들 중에서도 떠있는 애들이 더 잘 가고 있고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 뻔하죠 뭐.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해서 게임주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차라리 게임주를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게임주 움직이면 엔터주도 따라갈 텐데 아주 더럽게 만드는 고이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잘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닥에는 버티고 매매할 것들 정해놓고 하고 그다음에 IT 종목들 조정받으면 사고 이게 또 뭐예요? 메타버스 삼각형대 전략 아닙니까?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아니면 차라리 이번 주 표적 종목 줬던 것들로 차라리 단타 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종목은 찍어줬으니까 후성 그다음에 뭐 초록뱀 미디어 또 뭡니까? 떠 있는 거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거 이제 펄어비스까지 카카오 게임즈 여기 떠 있는 종목으로 장중에 분차트 보면서 내려오면 사고 먹으면 팔고 그런 거를 잘해보든가 초보자들은 그게 안 되면 바닥에 있는 게임주들 저점 매수 하든가 이렇게 하면은 다음 주는 그쪽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GKL 이거는 일전에 먼저 빨리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늦었죠. 왜 늦었느냐? 벌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위중증 환자가 뭐 늘어났다, 뭐 했다 하고 쭉쭉 빠지죠. 그래서 제가 아시아나항공도 얘기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게 돈으로 보인다.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쭉쭉쭉쭉쭉쭉 떨어지다 보면 차트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 그러니까 항공주, 여행주, 그다음에 저거 카지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정부에서 또다시 이제 그 집합 모임을 이거를 못하게 할 건지 말 건지 오늘 회의를 한다라 그러죠. 그래서 주말에 회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해서 발표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심각하다라는 판단이 쓰게 되면 또다시 뭐 모임이 다 취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슈 때문에 이제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GKL도 마찬가지고 그 우려감에 떨어지는 건데 많이 떨어지면은 이제 알약 치료제 나오고 전파가 되면 그때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얘기할 때에서도 이게 지금 수급도 괜찮고 기관들이 물렸고 나중에 결국은 올라갈 건데 지금 당장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도 나중에 쭉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면은 수익이 50%, 6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쯤에서 이 GKL을 얘를 팔아다가 항공주로 교체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뭐 난리가 지금 났으니까, 그렇죠? 지금 뭐 사망자 숫자는 늘진 않는데 그 환자 숫자들이 느니까, 자 그때 갑자기 게임비를 갑자기 튀네요. 거봐 게임주가 좋다니까요. 지금 게임비 잠깐 볼게요. 자. 게임주가 좋아요. 게임주가 수상합니다. 이게 주도주예요. 제가 어제 신의 한 수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요. 게임주입니다. 게임주가 주도주고요. 주도주로 다시 복귀하려는 애들이 바로 IT예요. 그럼 엔터주는 뭐냐? 그 가운데 낑기면서 게임주 따라가려는 애. 요 세 애들을 잘 보면은 괜찮을 텐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게임주들 이거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주 넘어가고 카카오 게임주도 이거 지금 시가총액 작은 애들 아니에요. 이 카카오 게임주 시가총액 7조 5천억짜리 종목이고요. 게임빌도 시가총액 뭐 9천억 정도. 그러니까 작은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간다라는 것은 지금 게임주 쪽으로 뭔가가 지금 가겠다라는 그 세력들의 움직임과 돈들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게임주들을 해야 돼요. 지금 YJ 게임주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조이시티도 움직이고 지금 게임주들이 생각보다 오늘 좀 벌써 반응하는데 다음 주에 반응을 원래 금요일 날에서 그렇게 안 움직이는데 이게 좀 일찍 움직이는데 하여튼 게임주에 좀 집중을 하세요. 게임주들이 좋아요. 그리고 게임주 움직이면 뭐 움직인다? 엔터주도 따라 움직일 거다. 그래서 게임주 저점 매수 괜찮은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뭐 설명하다 왔죠? GKL. 그래서 GKL은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부서부터 이게 알약 치료제가 전파가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솔재지. 한솔재지. 얘도 많이 빠졌죠? 좀 전에 아시아나항공만큼 빠진 건데 이 정도 빠지면은 이제 반등 줄 때도 됐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시간은 대충 이 정도 빠졌으면 된 것 같은데 매수 가격 16,860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지만 시장도 그렇고 한 2주는 좀 그냥 두고 보세요. 2주 지나면은 12월 달이죠. 12월 달 가서 저점이 깨지면 더 참아야 되고요. 추가 매수를. 2주 정도 지났는데 저점을 지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서는 추가 매수를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관망.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펄어비스 6% 올라가고요. 카카오 게임즈 5% 넘게 올라가고 지금 저쪽 게임주들 물론 떠 있는 애들만 갑니다. 나머지는 안 움직이는데 아마 바닥에 있는 애들은 다음 주에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대신 신의 한 수 시간은 있죠. 그러니까 신의 한 수 시간대에서 오늘은 TV 방송으로 나가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만 TV 방송으로 나가고 유튜브 소통 방송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 더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경제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예정인데요. 12월 11일 오후 1시 의정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님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업 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경제TV, 설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